학폭 신고 후에 피해 학생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이후부터가 진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폭 신고 후에 심의가 열리기 전까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꼭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SNS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심리상담 소견서, 진단서, 녹취 파일이나 녹취록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은따나 왕따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따돌림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장이나 다이어리에 있었던 일을 증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다면 그 상담 요청 내용이나 이메일, 문자 기록을 꼭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친구가 그날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SNS나 메신저로 그때 일을 물어보고 그 대화 내용을 저장해 두는 것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학폭 심의 당일 제출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미리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심의 당일에 새로 제출하면 위원들이 그 증거의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제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갑자기 가지고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 자료를 배분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도 꽤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나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공하고 학폭 심의에 참가해서 그 증거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작성입니다. 이 서류는 사실 학폭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내용이 너무 짧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 확인서는 별지로 다른 종이에 덧붙여서 더 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자 확인서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확인서의 내용과 이후 심의에서의 진술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서와 진술이 불일치하면 위원들이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 작성 시에는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사실대로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학폭 신고 후에 피해자 측에서 이제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또 이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은 학교의 자체 조사와 교육지원청의 심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도 이미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히 화해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학교가 이를 근거로 자체 종결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 측의 서면 동의와 피해 회복 확인서 같은 것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종결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학폭 신고 후에 피해자 보호 조치 가능하냐라고 하시는데 교육지원청은 학폭 신고 접수 후에 7일 이내에 긴급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 같은 반에 떨어뜨리거나 등교 시간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지원이나 치료비 지원, 임시보호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학폭 신고 후에 심의 전까지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는 매우 신중하게 작성하고 피해자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피해 학생의 권리를 좀 지키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절차는 또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준비를 잘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이 다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보호자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